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아침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그러니까 2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또 사과도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특검법이나 탄핵안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난 뒤에 초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야당이 끝내 협조를 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국정 운영에 협조한 적이 없었죠. 그 정도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입장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의 협조 없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답 없는 야당을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야당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야당은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 무조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조를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죠.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야당은 아마 항복을 받아내려고 덤벼들 것이라는 점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더 이상 저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5대, 7대, 10대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탄핵을 입에 달고 노래를 불러왔죠. 그리고 또 온갖 특검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런 입장만 보여왔던 것이 현재의 야당입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 법안, 이런 거 모두 강행 처리했죠. 그러면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해서 재발의하는 게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야당은 더욱 강력한 법안을 재발의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늘려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봅시다. 대통령이 사사건건 야당을 해산하려고 법무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종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념일 행사에 야당 대표를 초청하면 야당 대표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히 최근 들어 야당의 대통령 부부 무시는 검도를 넘어서도 지금 한참 넘어섰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외쳤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이재명의 헬기 특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사망과 관련 전현희는 김건희, 윤석열이 죽은 것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당내 회의라든가 밀폐된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법사위 청문회장에서 온 국민이 들으라고 외치던 것입니다. 물론 팩트도 아니고 비방이 목적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고위원회 탈락할 위기감을 느낀 전현희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획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면서 전현희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현희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유감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유감 표명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흔한 경고 한마디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습니다. 유감 표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현희는 한술 더 뜨고 있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발탁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고 역시 음해입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ESIND 대표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김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행사에 손님을 초대하려면 집에 키우는 시끄러운 개부터 단단히 묶어 놓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납게 지저대는 개를 풀어놓고 집안 행사에 손님을 초대하면 그 개가 무슨 난동을 부릴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 연말 예산안 시정연설 때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의석을 돌면서 악수하는 대통령에게 그만 물러나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랑을 했는데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도 아무도 들었다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 않은 말을 개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이 옆에까지 왔는데도 끝내 악수를 거부하고 외면한 야당 의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외쳐대는 마당에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본회의장에 불러놓고 물러나라라든지 탄핵하겠다든지 그런 글을 적은 피켓팅으로 망신 주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피켓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방문하면 통상적으로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아마도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과의 악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검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죠. 기성전 윤석열 또는 기성전 김건희라고 할 정도로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공격까지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도록 윤 대통령은 온갖 모욕적인 상황을 참아가면서 야권에 대한 인내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야권은 상생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윤 대통령 부부를 무시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총선 압승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직후 열렸던 대통령과의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사실상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인데 이번에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으로 비등점을 넘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제안한 영수회담을 일찌감치 거부했습니다. 역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재명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뿌리 깊은 인식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겠지만 또 내 스타일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히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에게 법대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 조국도 법 앞에서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등과 관련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것도 적절한 컨트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도 바뀌고 윤 대통령도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핵심 원인의 하나는 취임 초반 이재명이나 조국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본회의 불참 소식에 아마도 속으로 뜨끔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